나한테 물어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젯밤 측근들과의 송년회를 가던 길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다스 실소유주 문제나 댓글 공작 수사에 대한 질문을 하자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보인 건데요. 그러고 보니 어느새 연말입니다. 송년회 시즌까지 왔습니다. 다 못한 적폐 수사, 해를 넘겨서도 쭉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신생아 4명의 동시 사망 사건. 이 중 3명의 혈액에서 균이 발견됐다는 것까지는 어제 전해졌는데요. 밤사이에 이 균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도대체 어떤 균일까요? 이 균 때문에 사망한 건 맞을까요? 그 사망이 맞다면 도대체 어떻게 감염이 됐을까요? 궁금한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잠시 후에 감염 전문가 직접 연결을 해보죠. 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참 사건 사고가 많은 중에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안보 관련 뉴스. 그렇습니다. 트럼프 신안보 전략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겼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미군과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핵을 콕 집어서는요. 그것은 처리될 것이다. 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 압박 수단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평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에 대해서도 근데 최고의 압박적자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낳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사실은 최근에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어요. 네. 뭔가 대화 분위기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무드였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역시 제재와 압박 쪽에 무게를 싣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평가도 덧붙였는데요. 북한은 인간에 대한 존엄이 없는 잔인한 독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면서 핵으로 무장한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신국가 안보 전략 미국이 새벽에 내놓은 보고서 내용 먼저 짚어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일본을 찾는 강경화 장관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오늘 방문한다고요, 일본? 네. 장관으로서 첫 방일입니다. 이로써 미국, 러시아, 중국 등 4강 방문 외교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고노다로 외무상과 회담 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예방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공조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죠. 근데 그 외에도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위안부 문제입니다. 아하. 오는 28일이요. 박근혜 정부 때 맺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2주년이거든요. 벌써 2주년 됩니까? 네. 강 장관은 장관 직속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까지 꾸려서 활동을 해왔는데 그 논의 결과가 곧 발표되거든요. 그 논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일본에 사전 설명하는 기회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이끌어내면서도 또 위안부 협의 관련해서는 할 말은 해야 되는 상당히 무거운 숙제를 안고 강경화 장관이 떠나는 거네요. 네. 그래요. 다음 포인트 보죠. 네, 떠나버린 별 샤이니의 종현입니다. 그러게 어젯밤 이게 충격적으로 전해졌어요. 아이돌 그룹 샤이니 이제 한류 스타기도 한데 거기에 메인 보컬을 맡았던 가수 종현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서울 강남의 한 레지던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앞서 종현은 친누나한테 이제까지 힘들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누나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 끝에 종현을 발견한 것입니다. 현장에 유서는 없었고요. 다만 난방용 물체가 타 있고 연기가 가득했던 점으로 미뤄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종현은 2008년 5월에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로 데뷔해서 이제 10년째 활동을 해왔거든요. 또 작사와 작곡에도 모두 능했던 아이돌 가수라서 그 죽음에 팬들은 큰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참 연말에 우울한 소식이 하나 더 들려오네요. 여기까지 포인트 뉴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에서 잇따라 사망한 신생아 4명에 대한 부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금일 부검 실시에서 유관 관찰 소견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수액 및 주사기 세트, 기타 여러 가지들을 정밀 감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불과 81분 사이에 잇따라 숨진 4명의 신생아들. 대체 신생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국가수에서는 아직 사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어제 부검을 실시했는데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실마리가 나왔죠. 사망한 신생아 4명 중 3명의 혈액에서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라는 게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이 혈액 검사는요. 아이들이 숨지기 전에 조금 이상한 증상을 보이자 병원 측에서 혈액 검사를 넣어놨던 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도대체 이 균이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람 음성균이다 이렇게 넓게 지칭이 됐었는데 밤사이에 네. 균 이름이 특정이 된 거네요. 네, 그렇네요. 예. 보통 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걸리면 균 이름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요. 아마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생소합니다. 이게 무슨 균입니까? 이제 대장균 속에 속하는 균이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는 대장균의 사촌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장균의 사촌? 예, 그러니까 보통 대변 안에 이제 균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세균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리 생활 주변에도 있는 균이란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흙이라든지 물이나 이런 데도 오염을 잘 일으킬 수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요. 이제 환경 오염에 의한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균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변 안에 있는 균이 대변 안에 있으면 별 문제를 일으키진 않는데요. 예. 이게 뭐 요로감염이나 뭐 복막염도 일으킬 수 있고 폐혈증을 일으키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균으로 이제 돌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폐혈증을 일으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이제 건강한 성인들이 이 균에 감염된다고 해서 바로 사망을 하진 않지만 이 아이들은 중환자실에 있었던 신생아기 때문에 치명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성인들도 요로감염이나 이런 거에 걸리면 열도 나고 폐혈증도 동반이 되거든요. 이런 균에 의해서. 근데 이제 아이들이니까 훨씬 더 이제 경과가 빠르게 진행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균이 검출된 곳에 주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위도 아니고 장도 아니고 식도도 아니고 지금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액에서 이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교수님,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감염, 그러니까 입이나 코로 옮는 감염하고는 지금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혈액에서 이 균이 나왔다는 건? 그러니까 혈액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일단 이제 폐혈증이 이제 되었다는 얘기고요. 폐혈증이라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폐혈증이 보통 오는 코스들은 대부분 이제 국소 감염이 심해져서 그게 혈액까지 균이 침범하면 오는 그런 과정을 밟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나빠지는 시기가 상당히 이제 시간을 두고 시차를 발생하고 나빠지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4명이 거의 동시에 나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거의 동시에 이제 세균이 아주 침습적인 형태로 이제 폐혈증을 일으켰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공통되어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아주 이제 바로 혈액 내로 바로 균이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감염, 입이나 코 뭐 이런 걸 통해서 균이 감염됐을 경우에는 물론 폐혈증을 일으켜서 혈액으로 그 균이 갈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는 아이들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증상이 나타나고 사망에 이르더라도 다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공통점은 혈액에 그 균이 있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수액 같은 걸 통해서 혈액으로 바로 그 균이 침투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신생아 중환자실 안에서 이런 수액 관련해서 폐혈증이 발생해서 사망 사례가 발생한 사례들이 사실 국내외로 보고가 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논문 보더라도 10번 정도의 그런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균이 오염되어 있는 경로를 파악하는 게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신생아가 우연히 서로 다른 경로로 감염이 됐는데 어떻게 하다 우연히 동시다발적으로 81분 안에 사망했을 가능성, 이럴 가능성은
아주 이례적이에요. 아주 희박해요. 예. 감염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 사실 거의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게다가 이 아이들이 그 신생아 중환자실 안에 같은 섹터 안에 있었거든요. 같은 공간 안에 있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어떤 공통 감염원에 의해서 노출됐을 가능성이 더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예. 아니 공통 감염원에 의해서 노출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수액이 오염돼 있었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외국 사례들 보더라도 수액이 오염돼서 폐혈증을 일으키는 경우에 수액 자체가 오염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수액을 조제해서 투여하는 과정 중에 이제 오염돼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그 수액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오염돼가지고 문제됐던 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수액을 공급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일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수액이 오염되고 그래서 그 오염된 수액을 투여받아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폐혈증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수액 자체가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됐든 아니면은 투여 과정에서 오염이 됐든 오염이 된 채 아이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맞춰졌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사망까지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수액 오염 사고 의심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사실 많이 보고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어떻게 중환자실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 중환자실에서 쓰는 수액이 어떻게 세균에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이 중환자실에서 제일 걱정하는 감염 중에 하나가 카테터 관련 감염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환자실 환자들이 상태가 많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정맥관으로 바로바로 약이 들어가야 될 상황들이 되니까 혈관 안에 아주 이제 그 관을 하나 집어넣는 상태로 지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산발적으로 이런 그 혈류 감염들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그 중환자 치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카테터를 넣고 그런 카테터의 조작 과정 중에서 균이 밀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게 되다 보니까 카테터가 뭐예요? 카테터가 혈관 안에다가 이제 수액이나 이런 것도 공급하기 위해서 관을 하나 넣어놓거든요. 꽂아 놓는 거. 갖는 거. 카테터인데 특히 신생아들은 그 팔이나 다리에 있는 혈관들이 별로 발달을 안 해 있기 때문에 이제 심장 근처에 가는 그런 혈관들을 잡아놓고 치료를 하거든요. 항상 꽂아놓죠 그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성인에서도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면 대부분 그런 카테터를 꽂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카테터가 혈관 안에 아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거기로 수액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수액을 투여하는 과정 중에서 균이 들어가서 폐혈증 일으키는 경우들이 꽤 보고가 돼요. 아니 그건 압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제 말은. 거기는 아주 무균실처럼 운영돼야 되는 그런 곳은 아닌 거예요, 중환자실. 근데 중환자실 자체가 상태가 나쁜 아이들이 모여 있는 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일반 병동이나 뭐 외부 지역사회 이런 데서 나오는 균보다는 내성균들도 많이 있고 균에 노출될 게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중환자실이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그러더라도. 오히려 취약한 곳이 중환자실일 수 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내성균도 많은 곳이고 지금 발견된 것도 내성균이란 얘기죠. 상생 내성균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점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는 수액 사고였구나라는 심증이 굳어지는데 수액 오염에 의한 감염 사고. 그렇다면 다른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그쪽에 같이 있던 아이들 한 12명이 더 있었던 거죠? 네, 12명 있었는데 그중에 이렇게 그 수액 치료, 그러니까 그 정맥 영양 치료를 했던 아이들이 5명이었던 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4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학적인 연관 관계로 보더라도 이제 수액 사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중에 1명은 뭐 얘기 듣기로는 상태가 괜찮은 거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카티터라고 하셨죠. 카티터를 꽂고 바로 수액을 맞던 아이들은 5명인데 5명 중에 지금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지금 그렇군요. 그러면은 나머지 아이들 그 수액 카티터를 꼽고 있지 않던 아이들은 이런 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명 있었던 친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검사를 한번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걱정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라 지시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일단은 그 정맥 영양 수액을 만드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제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멸균 형태로 돼 있고 다 장갑도 끼고 보호구를 하고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제하는 시설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액이 이제 병동에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올라오면 중환자실에 이제 수액을 만드는 이제 조제해서 이제 약을 만드는 공간, 그러니까 투여할 수 있게 해서 아이한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수액을 준비하는 이제 그 장소에
특별히 오염이나 이럴 만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교수님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여기는 아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중환자실이라는 곳은 내성균이 있기 좋은 곳인데 지금 들리는 증언에 의하면 기저귀 만진 손으로 뭐 이렇게 만지는 것, 주사기를 만지는 것도 봤다. 이런 증언들이 나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의 손 씻기를 상당히 강조하는 이유들의 하나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도 균들이 대변 안에 있는 균들이 카테터나 이런 데 묻을 수도 있고 오염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손 씻기를 강조를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만약 정말 그 증언한 분의 말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건 참 사실은 믿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치명적인 이야기네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사고들이 여러 국가에 사실 선진국인 국가에서도 발생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기가 정말 철저히 관리하려고도 병원들이 다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의 맛을 긴장하면서 환자들을 보고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강남 성심병원에도 지금 5명 아이들 가 있잖아요. 여기서 나간 아이들. 저희가 병원이 가깝다 보니까 저희 병원으로 좀 많이 전원이 됐더라고요. 그 아이들 괜찮습니까? 제가 뭐 환자를 직접 보는 의사가 아니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제까지 얘기 듣기로는 아이들 상태를 많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다행스럽다. 이런 얘기를 중환자 실장한테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아유 참.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저희 2부에서는요. 전주의 준이 실종 사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예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또 그 사이에 샤이니 종현의 유서도 공개가 됐네요. 유서도. 그래요? 이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시간이 있을 때 유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지난 9일이었었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깜짝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있었습니다. 이 청와대는 당시에 아랍에미리트와 레바논 파병 장병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 논란이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 계속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 중동 깜짝 방문 열흘이 지나도록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탈원정 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간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이번엔 또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제 한 신문이 의혹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확 커져버렸는데요.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 무함마드 왕세제를 예방을 했거든요. 근데 현지 언론에 보도된 장면을 보니까 그 자리에 원전 건설을 총괄하는 칼둔 원자력 이사회 의장이 배석해 있었다는 겁니다. 왕세자 만나러 갔는데 거기에 원전 총책임자가 있더라. 네, 그 바카라 원전이 우리가 이제 수출한 한국형 원자로 1호 이제 수출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딱 배석해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건데요. 한마디로 탈원전 기조에 대한 아랍에미리트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임 실장을 급파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자 청와대가 원전 사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시 자리에서 뭐 탈핵 문제 이제 언급하면서 국교 단절 얘기까지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원전 얘기하던 중에 국교 단절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그러니까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거 진상규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이 중동 다녀온 지 열흘이 넘었는데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뉴스에 행간에 뭐가 있길래 계속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지 잡음이 있는 건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행간은 청와대 설명이 오히려 궁금증을 키웠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열흘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임 실장 방문이 화제가 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14년 만에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외국 간 거. 그것도 비밀리에 출국한 지 하루 만에 공개를 했다. 출국 전에 공개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 파병 장병을 격려하러 방문을 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설명을 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중동 지역 파병 부대를 다 둘러보고 왔어요. 격려 방문을 했거든요. 국방장관이. 뭔가 좀 이상하다. 왜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갔을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뭐 청와대가 임 실장이 중동 방문 중에 무함마드 왕세제 예방 사진을 또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임 비서실장과 왕세제가 악수하는 장면만 여기에는 나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예. 그런데 어제 새로운 사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는 칼둔 원자력 이사회 의장도 있었고 여기에 서동국 국정원 1차장까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취재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국정원 차장도 따라갔더라. 네. 근데 서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국전력의 해외 자원개발 자문역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청와대는 애초에 사진 공개했을 때 그냥 다 같이 둘러앉아 있는 사진 공개했으면 됐을 텐데 왜 그러면은 왕세제 사진하고만 딱 그 두 명만 공개를 했느냐. 이게 다시 의혹이 이제 부풀려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김성환 씨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비밀리에 가시지 말고 다 알리고 가고 공개할 게 있으면 다 명쾌하게 공개했으면 네, 안 그렇죠. 생길 의혹이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거든요. 예. 근데 임 실장이 저 휴가라서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국회에서 나오라 그러면 계속 나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언론이 보기에 청와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 야당이 보기에 언론이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열흘째 논란이 이어지게 된 첫 번째 시발점은 거기였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인간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입니다. 그건 또 왜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임 실장 방문을 두고 언론이 어떤 의혹을 제기했습니까? 대북 특사 자격으로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의혹으로 제기됐던 거예요. 대북 비밀 접촉서를 제기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좀 시들해졌어요. 근데 어제부터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탈원전 무마용 방문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진 나오면서부터. 네. 예. 거기 그 사진에 나오는 칼둔 원자력 이사회 의장 이 배송 문제 때문에 더 오히려 의혹이 커진 건데요. 근데 칼둔 의장은 이 아랍에미리트의 행정청장이자 왕세제 비서실장입니다. 왕세자 비서실장이 왕세자 옆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잖아요. 예.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 의혹 제기하면 지금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서동국 국정원 1차장도 해외 사업을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석했다고 해서 또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지금 언론들이 의혹 제기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카라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항의를 하고 반발을 했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 입장으로 보면 퍼주기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걱정은 할 수 있지만 항의하고 걱정은 또 백자 한 장 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보는 관점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바라카 원전.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비서실장이 아니라 임종석이라서 문제다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열흘씩이나 지속되는 이유 중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의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후보가 별로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은 또 너무 후보가 많고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가 임종석 비서실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자기는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광주시장 얘기였습니다. 전남지사 얘기였습니다. 서울시장 얘기는 언급은 없었어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야당 입장에서 임 실장을 좀 흠집내리고 하라는 의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예, 열흘째 방문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 오늘 세 가지 이유 짚어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환